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말버릇의 힘, 1일 1원 긍정의 말이 불러온 기적 같은 변화.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김윤경 옹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시작하며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침묵만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아한 일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게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 내 말이다. 물론 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 걱정은 내려놓길 바란다. 여러분은 그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아직 모를 뿐이다. 방법을 모르니 행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했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 그러했을 테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도 아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진짜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 늘 불행하기만 했는데 이런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지금껏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해지는 게 정말 가능할까?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건대 행복해지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심리학에서 밝혀낸 여러 노하우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분명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폭포수를 맞으며 수행을 할 필요도, 수십 킬로미터를 뛰며 신체를 가혹하게 단련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버릇들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으로선 반신반의하거나 아직 의심하는 마음이 더 클 테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속는 셈 치고 한번 책의 앞 30쪽까지만 읽어보자. 그렇게 30쪽까지 읽어본 후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이 책의 마지막 쪽까지 함께 해주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이 책에는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마법 같은 방법들이 가득하다. 이제 당신에게 다가올 행복을 위해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시작해보자. 나이토 요시히토. 차례 제1장 인생을 180도 바꾸는 말버릇의 힘. 제2장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의욕의 말버릇. 제3장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의 말버릇. 제4장 좋은 사람이 저절로 모이는 친절의 말버릇. 제5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버릇. 제6장 나쁜 감정을 날려버리는 생각 전환의 말버릇.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제1장과 제5장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인생을 180도 바꾸는 말버릇의 힘. 불행을 부르는 말, 행복을 부르는 말. 이 책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어떤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진짜 이게 다라고? 라며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이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간혹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불행만 이어지는 듯한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그런 불행을 타고난 모래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가 박복하다거나 재수없는 팔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 불행한 이유는 습관적으로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불행한 말만 입에 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업자득이라고 할까? 본인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반면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는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연구로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이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킨 심리학 명예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14만 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과 그 트윗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바로 불행한 사람은 트위터에 부정적인 말만 올리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같은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같이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맥켄 교수는 이처럼 트위터에 긍정적인 내용만을 올리는 사람을 해피 트위터라고 일컫는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SNS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해피 트위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맥켄 교수는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긍정적인 말에는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다.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인식의 문제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보자. 이때는 실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러 생글생글 웃어보자. 이는 물론 가짜로 만들어낸 표정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왠지 기분이 맑아지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져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다. 슈트라크는 남자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두 그룹에게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연구자들은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어떤 표정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결국 그래봤자 꾸며낸 표정이고 가짜 아니야? 하고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척 연기를 해보자.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웃는 얼굴에서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출퇴근길의 지하철이나 식사 시간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는 습관을 들여보자. 입꼬리를 끌어올려 쌩끗 미소를 짓다 보면 마음이 점점 상쾌해지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밖으로 나오는 말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아진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웃어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무리 흥미없는 일이어도 와 이거 재밌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식으로 웃기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혹시 지금 재미있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올 리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태도는 금물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재미있는 일이 있든 없든 일단 웃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원리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다. 1분 동안 하하하 하고 크게 웃어보자. 이때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웃어야 한다. 시간을 재면서 1분간 그렇게 웃어보자. 다만 갑자기 크게 웃으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아무도 없는 공간이나 자기 방에서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자, 1분 동안 웃기를 실제로 해보았는가? 이제 기분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분명 1분 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 페이러 디킨스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에린 폴리는 24세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후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만들어낸 웃음이든 아니든
일단 웃다 보면 사람의 기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 언짢던 마음도 어딘가로 훌훌 날아간다. 그러므로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래, 일단 웃어보는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야 한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크게 소리를 내며 쉼없이 웃어보자. 분명 풀리지 않던 답답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치밀 때도 일단 웃어보자 라는 말과 함께 웃는 습관을 들이자. 1분 동안 실컷 웃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행복심리학의 권위자인 에드 디너에 따르면 행복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1억 원인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 이는 단순히 액수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행복의 정도는 스스로 얼마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봉으로 3천만 원을 받으며 그 정도면 충분히 버는 거지 라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10억 버는 사람도 있는데 난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억 원밖에 벌지 못하는 자신을 비참하다고 여기게 된다. 이 대목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공식을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바로 커다란 이상이나 지나치게 원대한 꿈, 너무 많은 기대와 같은 욕구를 품지 않는 것이다. 현실 속의 내가 지금의 자신이 이미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직접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월급이 겨우 200만 원이라니 라고 한탄하기보다 월급으로 2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니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소리 내어 말해보자. 월급이 적다 해도 현재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대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자. 즐거운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하기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반가운 소식이야. 정말 즐거워. 참 고마운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고작 밥이랑 달걀 후라이?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면 있던 밥맛도 떨어진다. 갓 지은 쌀밥에 달걀 후라이까지 있네. 맛있겠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언제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이상은 작으면 작을수록 실현하기 쉽고 어떤 일이든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이루기 힘든 큰 꿈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 지금의 난 이미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매일 출퇴근할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5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버릇.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는 습관을 들이자.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에서 연말까지 5kg을 뺄 거야. 이때 핵심은 뭐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직접 말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캐런스키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전망을 가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난 분명 행복한 결혼을 해서 똑똑한 아이를 낳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자도 되겠지. 이처럼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서점에 갔을 때 몇만 권이나 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찾으려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래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고스란히 놓치고 만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리가 없는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말고 바라는 말을 항상 구체적인 말로 꺼내도록 하자. 이러한 습관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신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다. 꿈의 현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3가지 말하기 습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착각이란 용어가 있다.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자기 개념을 지닌다는 의미인데 착각이라는 단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낙관적인 인식에 별다른 근거는 개입되지 않는다. 그저 강렬하게 그렇다고 믿으면 그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셜리 테일러는 긍정적 착각이 1.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 2.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3. 낙관주의 이렇게 3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요소인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란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행복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하자.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나란 사람은 좀 멋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내가 하면 더 잘 될 거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요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내 미래에 불안 요소는 없어.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셜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이러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위에서 언급한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관계된 말일수록 효과적이다. 난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 밝을 거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